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이야기를 아는 지인들이 제 인생 스토리는 모두가 알아야 할 정도로 다이나믹하고 대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큰 용기 낸 만큼 꼭 사연이 당첨되었으면 좋겠네요. 거두절미하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면 저는 고졸 출신 은행원입니다. 사실 은행원이라는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들 저를 엘리트로 보고 우러러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 앞에 고졸이라는 말이 붙으면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괜히 저한테 위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내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인생 열심히 살아서 한 점 부끄러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전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은행원들이 많이 배출되는 학교였고 집안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저는 대학보다는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지요. 거기서 죽어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애들을 제치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겠다고 매일 저녁에 얼음물을 발에 담그고 이악 물고 공부하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3학년 언니들보다 자격증이 더 많았어요. 18개가 넘었으니 말이죠. 담임 선생님도 네가 공부를 했었으면 참 잘했을 텐데 진로를 공부로 잡았으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을 거야. 라며 제가 그 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쉬운 게 없었어요. 충분히 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대학 붙어봤자 등록금도 없어서 다니지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여튼간에 졸업을 한 저는 수석으로 은행에 스카웃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자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졸업을 하고 은행에 들어온 직원들이 저를 슬슬 왕따시키기 시작했어요. 쟤는 과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짧은 치마 입고 오는 거지? 아, 재수없어. 그러게, 고졸이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은근히 신경에 거슬린다니까, 정말로. 부글부글 속이 끓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묵묵하게 저의 할 일을 다 하는 거였지요. 남들의 시선과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제 자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를 뒷담간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제가 성장해 있었어요. 2년 만에 VIP 담당 직원이 되었고 본사에서 저를 채용해 갔으니까요. 그 큰 건물에서 고졸 출신으로 당당하게 입사해서 일하게 된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미자야, 네가 학교 와서 후배들한테 강연 좀 해주렴. 네 존재 자체만으로 큰 자극이 될 거야. 라며 강연 요청을 해주신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졸이라는 선입견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게 콤플렉스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한 번으로 저의 그런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본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높은 분들을 만날 때가 매우 많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의사, 판사, 세무사 등등이요. 그러다가 출장 가서 알게 된 모 공영방송 기자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기자님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고졸 취업 관련해서 실태가 궁금하다면서 인터뷰를 요청했죠. 기자님, 저 오늘 말 잘했나요? 너무 긴장해서 말이 제대로 나온지 모르겠어요.
엄청 말 잘했어요. 소소한 스몰 토크를 주고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사랑이 싹 텄습니다. 사실 나이 차이도 엄청났기에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남자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확 남자로 느껴지더군요. 제가 은행 일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귀신같이 그걸 알고 저에게 찾아와서 맛있는 거를 사준다거나 달달한 디저트를 줄 때면 제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스며든 거죠. 그렇게 그 기자님과 저는 남몰래 비밀 데이트를 즐겼고 1년 정도 교제 끝에 그분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이도 30이 넘었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나는 너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너를 정말로 꼭 잡고 싶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너만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꽃송이를 가득 들고 저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순수하고 어렸던 저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엄마는 그래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일단 네가 아직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일찍 결혼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너무 걱정이 크다. 사랑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엄마, 내 스펙에 이런 남자 못 만나. 나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울면서 엄마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 설득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반대가 어찌나 심하던지. 그래도 시부모님들은 니네들이 좋으면 됐다 이러시면서 마지막에는 저를 받아주셨는데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신우는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거나 혹은 대놓고 까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은행원? 말이 좋아 은행원이지. 고졸 애들은 은행원 하다가 단물 쪽 발리고 퇴사당하잖아. 그걸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뭐 고졸이라고 초반에 무시당한 적이 한두 번 아니니까 앞으로 저만 잘하면 그런 편견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결혼하긴 했지만 정말로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 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우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 고졸이 뭘 알아? 이런 건 대학에서 배우는 건데? 라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엘리트 한 명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전부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애들까지도요. 신우의 딸인 수진이는 저를 보고 고졸이래요, 고졸이래요 놀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말은 어른한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거야. 살짝 혼냈더니 그날 밤 신우가 그걸 알고 얼마나 노발대발 하던지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소리까지 하면서 바락바락 저에게 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가 뭔데 우리 딸한테 훈수질이냐. 네가 우리 딸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 어쩌고 저쩌고. 결국 남편이 누나 지금 약주 너무 많이 마셨어. 취했어. 제발 그만해 좀. 이러다가 집안 파탄 난다. 신우를 질질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나서야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괴롭히는 것도 정도가 넘었지요. 제가 음식을 손대면 그 음식은 괜히 먹기가 싫다면서 식탁 밖으로 뺀 적도 있었어요. 엄청 서럽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사실
학벌이고 뭐고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니까 그걸로 제 자신을 증명하고 그랬는데 집안에서는 일이고 뭐고 증명할 수단이 없으니까 저는 신우 때문에 없던 콤플렉스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속상한 저는 남편에게 여보도 내가 고졸인 게 신경 쓰여? 내가 그런 거 신경 썼으면 결혼했겠어? 갑자기 그런 질문은 왜 하는 거야? 아니, 형님 때문에. 형님이 자꾸 내가 고졸인 걸로 트집 잡고 걸고 넘어지니까 그게 은근히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 그냥 무시해. 우리 누나가 워낙에 공부 잘하고 그걸로 우월감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남편도 저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도 신우 편을 드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당신이 대학을 가. 그러면 우리 누나도 당신한테 더 이상 고졸 이런 걸로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니야. 간단하네 뭐. 이러더라고요. 남편도 결국은 시댁 편이구나 싶은 저는 혼자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상당히 저를 외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빨간 날에는 무서웠습니다. 시댁에 가야 하니까요. 그래도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지요. 시댁에 간 어느 날 신우가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퍽 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왜 그러냐면서 쳐다보았지요. 선 넘는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갑자기 발악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갑자기 신우가 딸의 영어 숙제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제 앞에 팍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졸이 뭘 한다고 애 숙제를 도와줘? 발음도 구린 게.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영어 못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똥물을 뿌리냐고? 왜? 1시간 전에 신우 딸이 저에게 와서 영어 숙제 궁금한 걸 물어봤거든요. 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화낼 게 뻔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편한 저에게 물어본 거죠. 제가 고졸이긴 해도 은행에서 외국 클라이언트도 상대한 경험이 있을 만큼 영어를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토익도 955점이었고요. 그런 제가 사과랑 파인애플 스펠링 그리고 발음을 알려줬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절 망신 준 거였어요. 수백만 원 들인 영어 학원비가 공중에 날아가게 생겼다. 애들은 어릴 때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서 연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중간에 껴들어서 난리냐 등등 평생 들을 욕은 다 들었네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신우를 말리고 저는 울컥해서 더 이상 거기 못 있을 것 같아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먼저 갔어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편은 이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뒤늦게 집에 와서 왜 먼저 말도 없이 집에 갔어? 되려 저에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나 당신 누나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어. 이제는 시댁에 안 갈 거야. 선전포고를 하니 아주 소리 지르고 네가 뭔데 콧대를 높이냐 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때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기자일 하면 술을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신혼 때부터 저 몰래 여자 나오는 술집에 질비하게 갔더라고요. 카드 내역서를 우연히 보니까 술집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검색해보니 강남 룸바였습니다. 아가씨들 필수로 나오는 곳들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었어요.
보도국 막내 기자랑 불륜질하다가 막내 기자 남자친구가 그걸 알고 화가 나서 회사를 뒤집었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연차가 되니까 윗선에서 사건을 덮었는데 그 보도국 막내 기자 남친이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한 거였어요. 당신 남편이 내 여자친구랑 바람난 거 모르시죠? 여친이랑은 저 헤어졌으니까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 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알고는 있으라고 연락한 겁니다. 라며 사진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료들을 다 보내주더라고요. 바로 난리쳤지요. 울고 불고 이혼 한 해 만에 결국 별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나마 저에게 너는 그래도 다행이야. 아직 아이 생기기 전에 이혼한 거잖아. 그게 얼마나 다행인데. 내 친구들은 아이까지 3명 있는데 이혼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그게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 때문에 그리고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망가져버린 제 마음은 쉽사리 아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위축되고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안 그래도 고졸이라서 일 못하면 역시 고졸 애들은 어리버리해 하면서 욕먹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위장장애까지 오게 되었고 그놈의 콤플렉스 때문에 살이 10kg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찬물을 끼얹은 것은 바로 은행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신우였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인데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저를 보자마자 이 은행은 고졸을 본사에서 굴리네? 엄청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미팅차 참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 심지어 팀장님도 전 신우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팀장님도 고졸 출신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었거든요. 변호사라고 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분하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잠을 못 이루었어요. 내가 고졸인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차별받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열등감은 사람을 집어삼키더라고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속에서 피어난 열등감이 저를 잠식시켰고 결국 밖에 나가기 싫게 만들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하고 항상 열정이 가득해서 뭘 하든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저는 무기력증에 걸려서 발 한 발자국 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명문대에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부러워할 뿐이었지요. 그러다가 한 선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평생 부러워만 하는 인생은 너무 비참하지 않아? 부러운 감정은 열등감이고 열등감은 날 비참하게 만들거든.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 무작정 은행을 퇴사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여기서 일하는 것은 전쟁이지만 밖은 지옥이야. 특히나 우리 같은 고졸 출신들한테는 더더욱. 팀장님, 저요 대학 갈 거예요. 그리고 사법고시 볼 겁니다. 제가 사법고시 본다는 말에 사람들이 다들 비웃더군요. 심지어 은행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저의 도전에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이런 표정이었죠. 응, 내가 사법고시 볼 거야. 큰 소리 떵떵 치고 회사한 저는 이 악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법학과 학사학위를 땄어요. 남들은 3년 만에 끝내는 거, 저는
1년 만에 끝냈습니다. 1년 동안 온라인 대학교를 다니면서 법학 기본 지식을 읽었어요. 각종 사시 합격자들의 수기를 읽으면서 공통 공부 방법을 찾아내서 저에게 적용했고요. 딱 4년 공부하니까 1차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고생한 건 말로 표현 못합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빼곡하게 올라오고 손에는 물질이 잡혀서 붕대가 없으면 연필을 쥘 수도 없었어요. 저를 본 친척이 너 올해 2차 합격 못하면 바로 시험 공부 그만둬라.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얼굴이 크게 뭐니? 저를 엄청 걱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옥처럼 하얘던 제 피부가 빨간 여드름 투성이 얼굴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저도 속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두고 바람 피운 전남편과 무시한 신우를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2년 동안 2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했어요. 1차를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2차에 합격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더라고요. 이제 그만둘까? 그냥 다시 은행원으로 살까? 마음이 약해질 무렵 눈 한번 딱 감고 다시 한번 사법고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년 만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꼿꼿하던 등은 할머니처럼 굽어 있었고 피부는 곰보 피부처럼 꺼끌꺼끌해져 있었지만 합격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그 선물은 꽤나 컸습니다. 하지만 연수원에 가서도 깜나누기는 지속되었어요. 너는 무슨 학교 나왔니? 이런 걸 계속 물으니까 서울대 법대 애들 사이에서 위축이 되더라고요. 나는 사이버대학교 나왔는데 라고 말하면 연수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답니다. 서울대도 아니고 사이버대학을 나와서 사시에 붙었다고? 이야,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날고 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는 꽤나 유명인사가 되었지요. 하지만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그 침묵과 유대감은 저에게 큰 소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을 합격했지만 정식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그 콤플렉스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연수원을 마친 저는 로펌에 바로 들어가는 대신에 편입 준비를 했습니다.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중앙대학교 편입시험에 지원을 했어요.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중앙대는 사시 합격자를 우선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항상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못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 붙었고 그렇게 저는 30이 다 된 나이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이 저의 나이를 듣고 수근수근 거리다가도 곧 제가 사시 합격자라고 하면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게 맞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열등감에서 나오게 되었고 오히려 신우한테 고맙더라고요. 그 사람의 미움 때문에 제가 독해졌고 그래서 더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여자 변호사는 살아남기 더더욱 힘든 구조였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 같았고 죽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저의 특이한 이력 그리고 이혼이라는 경험 때문에 가정법원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 이혼 변호사로서 점점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종편 뉴스에서도 패널로 등장을 하니까 저를 알아보고 사건을 의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고맙더라고요. 나라는 사람 하나를 굳게 믿고 사건을 맡겨준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승률도 점점 높아졌고 결국 돈도 많이 벌고 다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스카웃도 되었어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석사학위도 따면서 슬슬 법조계에 이름도 떨치게 되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사시 합격해서 중앙대 편입까지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알게 된 회장님이 저를 워커힐에서 열리는 법조계 모임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거의 전국 최대 규모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TV에 활발하게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거기에는 변호사만 오는 게 아니라 속무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법조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무렵 저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게 제 귀에도 들릴 지경이었어요. 아닐 거야 외쳐보았지만 너무나도 선명히 보이던 그 얼굴은 바로 전신우였습니다. 제가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신우였어요. 신우를 피해서 구석 쪽으로 간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시도 패스했고 대학도 나왔는데 이제 나도 신우랑 동급으로 스펙을 갖추었는데 숨어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딱 이 생각이 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일부러 신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우 옆에 제가 몇 달 전에 도움을 드린 중소기업 회장님이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 회장님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어머, 박변도 여기 모임에 온 거야? 이야, 대단해 진짜. 요즘 모임 물이 좋아졌어. TV에도 나오는 우리 박변이 이 모임도 와주고 말이야. 그때 신우가 저를 쳐다보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런 눈빛이었지요. 저는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오랜만에 뵈어요 형님? 아니, 이제는 형님도 아니지? 김수경씨? 회장님은 엄청 놀라서 저에게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신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에 와? 이제는 은행 업무 안 보고 속무팀에서 일하는 건가? 아니면 변호사 비서? 고졸도 요즘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네. 변호사팀 비서도 적어도 2대 중대는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에이 김변, 박변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시 합격하고 종편에도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로 나오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 회장님이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자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사시 통과한 지인들이 저를 본 겁니다. 야, 박현주, 너 웬일이야? 아는 체를 해주었어요. 저를 아는 척 해준 친구는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미녀 변호사로 TV에도 나오고 유명한 애였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전부 쳐다보고 저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아이고, TV에서 잘 봤습니다, 박변. 아주 유명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저는 전문직들 상대로 세무 처리하는 신성훈 세무사라고 합니다. 혹시 세무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여기 명함으로 연락주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신우는 깜짝 놀라서 저를 어벙벙하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를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요,
우리 형님, 아니, 김수경 씨 때문에 사법고시를 봤거든요. 7년 이악 물고 사시 통과하고 중대 편입 합격해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무시한 고졸 은행원이 잘 지내고 있으시죠? 김수경 씨. 신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파르르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날 얼떨결에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모두의 관심을 받았으니까요. 고졸이라서 신우한테 괴롭힘 당했다가 사시 합격하고 편입해서 대학도 들어갔으니 거의 개천에서 용낭꼴이었죠. 그렇게 그날 형님에게 제대로 복수한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으로 입맛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먹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시댁에서 괴롭힘 당한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매일 꿈에 나와 저를 괴롭혔는데 심리적으로 복수를 하니까 그 트라우마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이후로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서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사법고시도 사라지고 로스쿨이 생기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남편도 변호사였거든요. 저와 같은 이혼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대요. 그 의뢰인은 재혼 후 불륜을 저지르다가 상간녀의 남편한테 걸려서 전치 9주가 나오는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상간녀 남편이 회사로 찾아가서 그 의뢰인을 마구마구 때리고 전단지도 돌렸대요. 불륜질한 내용들을요. 그런데 보니까 상간녀 남편의 아버지가 유명 로펌 대표였고 백이 어마어마해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 이혼 변호사로 유명한 저희 남편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인 이름이 제 전남편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주민등록번호 앞을 이야기해주니 맞다며 손뼉을 치는 겁니다. 의뢰인 사진 있냐고 물었고 남편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준 순간 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네요. 제 전남편이었어요.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바람 피우는 버릇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전남편은 재혼하고 나서도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렸더라고요. 사람 잘못 건든 거였죠. 상간녀 남편이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집안도 좋아서 무서운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어린 여자 살살 건드리다가 큰일 난 거랍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제대로 복수했네. 아휴, 내가 당신 전 남편을 변호할 순 없지. 내가 로펌 직원한테 말해서 그 의뢰인 안 맞겠다고 말할게. 고마워, 여보. 와, 진짜 이렇게 전 남편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 인생 살기 바빠서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은 나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를 괴롭힌 사람들은 인생이 다 꼬꾸라져 있었어요. 전신우도 보니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신우가 상간녀한테 머리채를 잡혔대요. 잃을 거 없는 술집 여자 출신인 상간녀가 신우한테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 1,400만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신우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머리 뜯고 블라우스 쪽가위로 버럭버럭 찢어버리고 긴 치마 스커트도 확 잘라버려서 팬티바람으로 서초동에서 실컷 상간녀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김수경이 자기 신우였어? 세상에,
서초동에서 엄청 유명했잖아. 변호사인데 상간녀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와, 정말 자기 엄청 힘들었겠다. 그 집안에서 대체 무슨 수모를 당한 거야?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러게 말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내가 고생을 했나 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가 겪은 고통만큼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묘하네.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정말 이악 물고 공부해서 성공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최고다. 고졸에서 사시 합격한 건 정말로 레전드야, 레전드. 최고야.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잠에 들었네요. 저를 괴롭혔던 전남편과 신우 모두가 이혼을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남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저도 못되고 이상하긴 하지만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과 결혼기념일이라서 성수동 맛집에 갔어요. 옆방에 한 회사에서 크게 회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방에서 나온 한 남자가 화장실을 가다가 저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뭐야? 저에게 말을 건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10여 년 전에 제가 다녔던 은행의 팀장님이었던 거예요. 그 팀장님도 고졸 출신이었고 엄청 무시 많이 당했지만 늘 묵묵하게 자기 할 일 하고 본인한테 집중했던 현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의지하고 마음을 기대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사시 준비한다고 퇴사했잖아. 사시 없어진다는 기사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저와 남편은 얼굴을 번갈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라고나 할까요? 저는 저 사시 붙었어요. 대학도 다시 갔어요. 어머 어머, 이게 웬일이야.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은행원들한테 저에 대해서 이야기했나봐요. 거기 회식 모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제가 사법고시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혀를 끌끌 찬 사람도 있었고 뒷담 깐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배 아파하는 표정을 보니까 묘한 희열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얼떨결에 그 은행 회식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박변을 위해서 건배! 저를 위한 건배샷도 맞게 되었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변호사로서 아주 잘 살고 있네요. 나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쟁취할 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고졸이라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를 듣고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